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튜멘토 014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예비 성공인의 100% 준비 자세. 자, 예비 성공인은 누굽니까? 예비 성공인은 그대죠. 우리 모두는 예비 성공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100% 준비 자세는 뭘까요? 100% 준비 자세는 언제 어느 때라도 성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 착각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생명체입니다. 자, 본인의 그 운영 등급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인 영어 운영 등급. 1인 영어 용어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5, 6, 7, 8, 9 쭉 썼네요.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급이 몇 등급이냐면은 저는 1등급하고 9등급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혐오하는 쪽에 가까운 등급이 2, 3, 4, 5, 6, 7, 8 등급입니다. 왜 2, 3, 4, 5, 6, 7, 8을 혐오하냐? 왜냐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어중이 떠중이가 있는 계층이 2등급부터 이제 8등급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2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뭐 하나를 지시하면은 뭔 놈의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자기 스타일 얘기 나오고 자기 의견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 물어보면은 3등급이다 4등급이다 5등급 하면은 1등급이 아닙니다. 1등급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급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1등급의 말을 듣는데 상대편이 1등급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된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은 등급대가 2등급부터 8등급입니다. 그래서 아예 깡통이거나 아예 고수이거나 하면은 대화가 더 편합니다. 깡통은 왜 편하냐? 모르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얘기가 되냐면 이제 고수의 길을 밟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버전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해주거나 어떤 이론을 갖다가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옳거니 하면서 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가장 편하고 지도하기 편한 게 1등급하고 9등급이 되겠습니다. 원장님의 등급이 어딘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45세에서 55세 되시는 분들은 착각을 좀 많이 하십니다. 본인은 5등급, 6등급, 7등급을 찍으면서도 본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본인 생각이 중요하겠죠.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죽을 때까지 살고자 한다면. 근데 또 여쭤보면은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 하는데 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만 몰입합니다. 그러면 하는 짓이 똑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과는 달라질 리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깨우칠까요? 그쵸? 내가 죽을 때가 됐을 때 깨우칠 겁니다. 그때 튜멘토가 하는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기회였어. 그렇게 할 날이 꼭 있을 겁니다. 본인의 운영 등급을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처음 듣고 있다면 운영 등급 얘기가 되게 편합니다. 수익이 900만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오케이? 수익이 900만원 이상, 그리고 800만원 이상이면 2등급, 700만원 이상이면 3등급. 이렇게 본인의 등급을 한번 매겨보세요. 그 운영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가치를 갖다가 뭐 돈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뭐 한 달에 수익이 500만원이야. 그럼 등급이 낮은 거예요. 서울대가 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삼류대학을 나왔는데도 운영 등급이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위 아닌가요?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괜한 꼰대짓 하지 마세요. 나는 영어 실력이 출중해, 대한민국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영어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강의 시간에도 맨날 그러지, 그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 선생님 몇 명인데 그 중에 본인이 톱이라고? 응? 대한민국에서 일타치는 김기훈 강사님도 그런 말은 안 하십니다. 어? 김기훈 강사님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렇다 김기훈 강사님이 영어 발음이 좋은가? 영어 발음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재 개발도 꾸준히 하고 애들 트렌드도 꾸준히 하고 거기다 강의 연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롱런 하시는 거죠. 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단계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의 레벨은 김기훈 강사님보다는 미치라고 생각하니까. 뭐로?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본주의 원칙 가지고만 평가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꾸 플러스 알파 다른 걸 접하고 마음속의 가치를 더하니까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주제를 파악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주제 파악을 명쾌히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예비 성공인으로서 성공 안 한 거잖아. 예비 성공인으로서 100% 준비 자세가 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그대만의 기준을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100% 준비 자세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주제 파악이죠.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주제 파악해 보십시오. 자,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실험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 때인데요. 박사 2년차 때 얘기해요. 박사 2년차 때 이 얘기는 좀 많이 했는데 일부러 좀 많이 해줍니다. 2년차 때 얘기인데 이때 제 밑에 이제 석사 2명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석사 2명이 석사 과정생 2명이죠. 2명이 들어왔는데 이 2명이 한 명이 J고 한 명이 H예요. H인데 그냥 H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J하고 H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둘한테 이제 똑같은 일을 한번 시켰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스탠다드 커브 잡는 걸 한번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갔죠. 그리고 분명히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신입생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거든. 그죠? 근데 다음날 왔더니만 아침에 왔더니만 그 J는 커브를 그려갖고 왔습니다. 놀랬죠. 결과물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H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애가 우는 거는 꼴불견 중에 꼴불견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건 이제 부모님 돌아갔을 때 우는 것만 인정. 나머지는 솔직히 별로 꼴불견이야. 쳐다보기도 싫어요. 저는 외면합니다. 울면. 오프라인에서 옛날 교육생 할 때 이제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울면은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또 그쵸. 안 그치겠죠. 그럼 교실에 나가 화장실에 씻고 와였습니다. 그대로 집에 가는 애들도 물론 있죠. 신경 안 씁니다. 제 교실에 눈물 흘리고 있는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수업을 위해서 항상 제가 취했던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는 거는 제가 못 봐줍니다. 꼴불견입니다. 전 동정심이 안 생기고 우는 거 보는 순간 막 열받습니다. 또 이런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교육생 중에 멘토링 받던 어머님인데 첫날 만나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죠? 그 어머님의 눈물을 받아주기 위해서 제가 그 어머님을 컨설팅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어머님 저 언제 봤다고 첫 만남부터 우십니까? 전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안 봐줍니다. 눈물이 무슨 무기입니까? 꼴불견입니다. 인식 똑바로 하세요. 정 울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혼자 쫄쫄쫄 짜고 밖에 나와서 빵긋 웃으면서 나오세요. 우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주변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게 싫어서 그래요. 걔 때문에 나까지 기분이 막 전염되잖아. 저는 그 상태에 빠지는 걸 제가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걔가 안 나가면 제가 피해버립니다. 진짜 그래서 꼴불견입니다. 박사 때도 본능적으로 제가 그 눈물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또 우니까 얼마나 꼴불견이야. 석사 과정생이나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2명의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이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했냐 물어본 게 아니라 제이를 밤새 지켜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와, 모든 사람들 실험실원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했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H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아서 한심해서 눈물이 났다 그럽니다. 그럼 뭐 한 거야 밤새도록? 울고서 그냥 눈물로 하소연하면 봐줄 거라고 생각했나? 와, 씨. 자, 그대가 제 입장이라면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이죠. 두 말 할으면 잔소리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요. 회사 입장에서 누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제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게 다 갇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던져놓고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물어가면서 눈치 보면서. 무슨 사회가 사교육인지 아세요? 언제 뭐 약속해주고 그때 보여달라는지 아세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사교육이 센 이유가 좋기도 하지만 너무 달콤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험난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해서 애들이 자세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자기 시간 필요할 때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죠. 황당합니다. 대학원은 똑같이 등록금을 냅니다. 박사과정이 석사과정한테 가르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석사과정도 박사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석사과정생은 박사과정의 실험을 도와야 되고 노동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래죠. 그 대가로 배움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가예요, 대가. 그러면은 제가 혹사시켰던 애가 제이를 혹사시켰는데 제이는 혹사를 당하는 대신에 엄청 많이 배웠겠죠. H는 혹사 안 시켰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애한테 뭘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그 애는 발전이 늦죠. 그러면 또 H는 어떤 불만을 갖냐? 제가 뭐 제이만 이뻐하고 자기는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웃긴 놈이죠. 응? 지가 안 해놓고 그 탓은 남을 탓합니다. 근데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지가 안 해놓고 그 이유를 누구를 탓해? 그죠? 아주 웃깁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정신을 못 차려요. 사회에서는요, 산타가 없습니다.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래. 주는 게 있으면은 받는 게 있는 거고, 무상으로 준다? 공짜는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가치가 없냐? 디폴트 값이거든. 디폴트 값은 디폴트일 뿐이에요. 아무리 풍족해도 공짜는 공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비 성공에 인해 100% 준비 자세는 누가 돼 있는 거예요? J가 돼 있고 H는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대가 1인 영어를 할 때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됩니까? J 같은 멘탈을 가져야 됩니다. 시키면 그냥 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키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달라. 피드백을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달라.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저는 설명 안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이럽니다. 왜 그럴까? 자세가 이미 안 돼 있다고 좀 판단 내리거든. 100% 준비 자세는 메이저 테마가 내려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창의력이 생기고 자신만의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게 굉장히 좋은 배움이 됩니다. 개고생해서 했더니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라는 깨우침이 오기도 하고,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시스템이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달콤한 걸 줘버리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렇게 배운 거는 머리에 남아요 안 남아요? 머리에 절대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네, 실력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실력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교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화교. 그 화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습니까? 화교의 네트워크. 화교 네트워크는 끝내줍니다, 진짜. 그죠? 화교 네트워크를 간단히 설명해 주면은, 얘네는 어떤 20대 청년이 있잖아요. 20대 청년이 있으면은 청년에게 꼭 3팀 정도를, 3명 정도를 붙입니다. 3명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3명의 구성원이, 한 명은 이제 그 회계를 맡고, 한 명은 또 대표를 맡고, 그죠? 대표를 맡고, 한 명은 또 행동대장격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3명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예, 투자를 해줍니다. 바로 투자를 해주고, 이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 질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털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투자를 바로 해줍니다. 실패해도 이렇게 툴툴 털죠. 근데 아무한테나 이런 기회를 주냐?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이런 기회를? 어? 그때 같으면 아무한테나 이런 기회를 줍니까? 화교 네트워크에서 탄생한 애들한테 주죠. 그 화교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애들은 제일 먼저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이죠. 바닥 일꾼. 이 바닥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즉각 받아야 됩니다. 응? 즉각 받아야 돼요. 전화가 오면. 전화가 받고 즉각 한 다음에 너 이거 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여자랑 데이트 중인데요, 제가 다른 일 하는 중이 있거든요. 걔는 그 순간 기회를 날려먹는 겁니다. 그 학교 네트워크에서 바닥 일꾼을 일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기회를 잡고자 함입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충성?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자신한테 기회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얄티야. 로얄티는 너의 개인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대의 개인 시간 전부를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예비 성공인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관계로 잘 모릅니다. 뭐 때문에? 사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뭐 시간 맞추고 약속하고 자기한테 맞는 코칭을 바라고 뭐 이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운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저하고 관계를 맺은 원장님들인 저의 충실한 멘티로서 비즈니스를 화교의 바닥 일꾼처럼, 그죠? 또는 실험실의 제이처럼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얘기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간당 보편적으로 50분에 100만원 정도의 컨설팅료를 받고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12원장 시스템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풍족한 시간을 제가 베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베푼다고 표현했죠. 제 입장에서는 저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12원장 거기 시스템에 들어올 때 원장님들께서 납부한 금액은 뭐 90만원에서 99만원 사이를 납부하셨습니다. 그 얼만큼 큰 혜택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을 가져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50분은 100만원을 받고 있는 컨설턴트인데,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이제 성공 멘토죠. 제 스스로 저를 정한 것도 성공 멘토입니다. 성공을 도와드리는 비즈니스 전략하고 비즈니스 기획 따위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마구마구 놓쳐버리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이 막 생깁니다. 그럼 저는 어떤 관점에서 원장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제 인생 경험을 바라보면은 애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좀 더 인생 경험을 바라보게 되면은 화교의 바닥 일꾼 중에 이런 아이가 있는 거죠. 이제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제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바닥 일꾼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화교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존심 상한다. 네가 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반론이 마음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 마음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한평생 사시면 됩니다. 대신에 발전은 없겠죠. 발전은요, 좋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발전입니다. 한국이 기업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모르세요? IMF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스템이 완전 서구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서구권들이 회사 구매하기 편리한 상태가 됐으니까 서구에 좋은 게 아니, 서구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이나 현대보다 지금 삼성이나 현대는 초거대 기업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브랜드 가치도 올려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왜냐면 IMF의 그 고통을 넘겼기 때문에. 발전은요, 따뜻한 온돌방에서 절대 안 오고요. 솜사탕을 먹어서 생기는 건 썩은 이빨하고 건강만 나빠집니다. 몸에 좋은 약은요, 씁니다, 써. 그런 걸 계속 먹어야 됩니다. 몸이 좋아지려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래. 그러면 지금까지 제 얘기를 왜 들으셨나요? 성공하려고 들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성공인의 마음가짐을 자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인드셋이 돼 있는 분들은요, 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이. 이걸 제가 인위적으로 자꾸 심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실험실 얘기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공계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손끝에서 결정되는 테크닉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책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실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술하고 똑같은 거야. 수술을 어떻게 책만 보고 배웁니까? 어? 집도이가 하는 걸 많이 보다가 기회를 한 번씩 받아가지고 해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성장하지. 어떻게 수술을 책 보고 사람을 누가 배를 열어줍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람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자기 편할 때 가르쳐 준다 그런다.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응? 이제 초짜 의사가 뇌 수술 내일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교수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언제 배워? 그 뇌수술 전문 의사가 집도할 때 들어가 그 수술팀에 껴야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 의사는 다 등록금도 내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라니까 다. 응? 이 기본 아니야, 기본.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뭡니까? 생명하고 돈을 다루는 게 하이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지금 하이테크놀로지를 드리는데, 그 하이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자기 시간을 저한테 얘기하셔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전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때 시간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을 원장님한테 주기 위해서 전화를 쭉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그때 시간 되시는 분한테는 제가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거고, 그때 시간이 안 되신 분한테는 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간절하게 배울 수가 있거든. 그러면 또 원장님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수업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원장님의 선택이에요.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운전 중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운전을 선택하신 거죠, 그 순간. 근데 덧붙여 얘기하면은, 저의 경우로 얘기하면, 저도 멘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학원 운영의 멘토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잡았던 기회는,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유명 학원에서 그 특강 제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저한테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에 6명과 7명은 다 시간이 안 된다 그랬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기회구나. 그냥 바로 했습니다. 시간 다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다 됐을까요? 저도 시간표 빡빡했습니다. 근데 시간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일단 거기를 가는 게 중요했거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표는 거기 재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시간표가 걸려있는 학원을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욕 먹었냐? 욕 엄청 먹었죠.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그때가 제 강의 인생에서 패턴이 바뀌는 타이밍이라는 걸 제가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위에서 중위 올라가고 중위에서 상위 올라갈 때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욕은 먹지만은 그 욕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보상 조치는 저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 마음에 양심이 꺼리끼지 않을 정도로는 충분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럼 실험은 또 어떻게 배웠냐? 실험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공계 실험실에. 야, 너 오늘 밤에 시간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해야죠. 됩니다. 그럼 가서 그 선배가 하는 실험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선배의 옆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눈치껏 필요한 거 다 도와줍니다. 응? 그렇게 계속 도와주다 보면 선배가 일을 시킵니다. 그럼 그 일을 갖다가 계속 해줍니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가서는. 일본에 제가 기타사또 있다 그랬었죠. 기타사또도 테이블 하나에 이렇게 배치됩니다. 박사과정 1명, 포스트닥 1명 이렇게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석사 2명, 그 다음에 학사, 학부생 2명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6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데 실험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뭐 시간 내서 가르쳐 주는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뭐 시간 내서 뭔가 지도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가서 그냥 배우는 거야. 눈치껏 보고 배우는 거야. 잡일 해가면서 쓰레기통도 비우고, 교실 청소도 비우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편하게 자기 가만히 있고 내 시간에 이거 필요하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지.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사회는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돈 낸다 하더라도. 간절하면은 간절함을 입증하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100% 준비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 등급을 올리고 싶으면은 멘탈을 제일 먼저 강화시켜야 된다니까. 정신이 안 돼 있어. 정신이. 간절하면은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힘들다고요? 그게 뭐가 힘든데? 죽는 게 더 힘들지 않아? 죽는 그 순간까지 후회를 한 점도 남기지 마세요. No regret. No regret. 제가 예언해 볼게요. 당신은 죽습니다. 죽을 때 후회할 거야? 아니면 지금 할 거야?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항상 명제거든요. 뭔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한번 떠올려 봐요. 죽을 때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할 것인가? 그럼 지금 해봅니다. 해봐요. 그런 식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제가 합니다. 저도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압박을 저한테 가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압박을 안 가하잖아. 내가 압박을 가한다니까. 제가 저한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영상도 왜요? 제가 저한테 압박을 강요해서 찍는 겁니다. 남겨놓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뜻으로 찍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비성공인 원장님들, 그리고 저의 특히 멘토링 받고 계신 원장님들, 멘탈을 조금 더 성공인 쪽에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오케이.